자, 쉬었나요?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좋죠? 공박이. 여러분, 놀러 가기 좋은 날이 공박이 좋은 날이에요. 알겠죠? 놀기도 싫은 날은 공부도 싫은 날이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박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라 가는 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됐어요?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 앞이 뭐, 항상 우리, 멘탈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항상 여러분들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이라 와와 하는데 이게 좀만 반복되면 이게 익숙해지라고요. 익숙해지는 과정을 빨리 하시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빨리 잡을 수 있고. 암기도 그러잖아요. 암기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해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지구단에 나오면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구단 쪽 행위장이 강화된다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죠? 그런 것은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지문들. 됐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의무적 지정을 외우고 나머지는 다 뭐로 가라겠죠? 할 수 있다. 그럼 해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 해야 되는데, 지정해야 되는 데가. 아까 외웠잖아. 정택. 바로 막 튀어나오라. 그때면 딱 찾으시라고. 정비, 택지 10년 딱 찾으면 돼. 10년을 20년 바꾸든지, 아까 정비구역, 개발구역 바꾸든지 문제 나온 게 뻔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정택 10년 찾으시고, 그 다음에 30만 이상이 2개 들어간다겠죠? 2개가 뭐라고? 시, 공, 해제. 그러니까 시가 전용구역하고 공원. 또 한 가지는 녹이 주상공으로 바뀔 때,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2가지 있었죠? 2가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몇 자 안 되니까 기반시설 배치 규모. 또 한 가지 건축물의 용도, 건용, 높이. 됐나요? 3개. 나머지는 다 포함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행위제한 등이 완화되는데 그 중에 건용 완화만 아까 말씀드렸어. 자, 완화하더라도 건폐율 7의 7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150%. 용적률은 200%. 이해할 때는 1.5배하고 2배로 이해하시고.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히 다 끝난대, 지구단위. 끝났죠? 아까 1시간 내는 거 다 끝나서 지금 5분도 안 돼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 찾는 것은 자꾸 이제 스킬을 키워야 돼. 문제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울 때는 다 길게 못 외우잖아. 그 핵심 키워드들만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뜨면 찾아야 돼, 이제. 정비구역 나오면 10년인데 15년 나왔다던 그럼 틀렸잖아. 제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딱딱 찾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고, 이제 그 과정은 어차피 암기된 다음에, 문제풀이 나중에 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하시라고. 제 말 알겠어요? 수시로 물어볼 거예요. 건용도 아직 못 외우시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건평률 다 외우시라고 했죠? 해. 여러분 고민하지 마라. 하라는 것만 해. 그 양도 별로 안 많아, 지금. 알겠죠? 할 게 더 많아 죽겠죠, 지금.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시험에 어느 정도 최대한 대비시키려면 제가 강의를 더 꼼꼼하게 더 많이 해야 돼. 근데 하면은 다 어렵다고 난리야. 못 듣겠다고. 그죠? 그럼 안 하면 뭐해? 안 하면. 시험 끝나고 또 안 배운 거 나왔다고 또 난리야. 완전 저 이율 배반이에요. 알겠죠? 좀 많이 해주려고 더 많이 막 양이 들어가면 재미는 없죠. 외울 것도 많고 뭐 복잡해 이제. 아까 강의자 나와도 제가 하나 잘랐는데 건축자도 나올 것이고 건폐율도 또 개발증도 또 3가지 나눠지거든. 막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이제.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알겠죠? 우리 시험이 무슨 운전면허 시험인지 아세요? 시험 문제 봤잖아. 난이도가 꽤 있어. 공부 대충 해갖고는 풀도 못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양이 좀 더 들어가겠는데 할 수가 있나 이거 막혀서.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자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1, 2월 달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3, 4월 때부터는 안 봐줘요. 시간 넘는데 뭐 어떻게 막 밀어붙일 거니까 점점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공법 양도 많은지 아시잖아요. 양 많죠? 또 다 어려워하는 거 맞잖아. 근데 안 해. 그럼 웃겨. 못 주자고. 그래서 어려운 것은 빨리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이걸 밀어놓으면 나중에는 못 잡아요, 진짜로. 이미 5월달 넘어간 순간에는 공법 손대기 시작하면 늦어.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잘하나? 그러잖아. 그래서 초반에 민법, 개론, 1차는 무조건 해야 되고, 물론 2차 하신 분들은 공법만 해도 돼.
2차 마신 분들은 1, 2차 같이 하신 분들은 민법 개론하고 2차 과목 중에서 어려운 것 한두 개는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5월달 문제 풀고 7월달 문제 풀 때 그 문제 풀 때 스킬도 배우고 빠져나간 걸 보충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안 한 거. 근데 보충을 하려면 이런 기본 잡혀 있어야지 보충이 되는 거지. 이게 안 잡혔는데 무슨 보충이야. 약만 늘어나는 거지.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은 꼭 하시라고 제발. 알겠죠? 물어보면 정말 대면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알겠죠? 언제 그런 얘기 했다가 말하면 그때 생각이 나고 그러지 말고 자꾸 이제 익숙하게 하시라고요. 좀 알겠어요? 자, 이제 개발행 허가입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합니다. 일단 여기도 여러분 포인트가 뭔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발이 뭐예요? 뭐 건축도 세우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든지 등등 개발을 해가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가를 받으라고 나와 있죠? 허가를 받으란 말은 항상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하란 약이야 하지 말란 약이야? 금지. 안 되지만 풀어주는 게 허가니까. 알겠죠? 뭐 개발행위는 금지가 되는데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개발은? 여러분 개발은 원래 해야 돼? 개발은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개발해야 안 해요. 여러분 땅을 사면 그냥 놀려요? 아니면 땅에다 뭔가 짓고 뭐 하려고 해야 안 해요? 하지. 땅을 왜 사는데? 자기 만족? 아니잖아. 땅을 산 이유가 뭐예요? 토지를 산 이유가 거기에 건물도 짓든지 뭐 한번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욕구야. 그럼 기본적으로 개발은 허용돼야 돼? 금지가 돼야 돼? 아니, 기본적으로. 개발은 허용되는 게 금지되는 거야. 허용되지. 내가 내 땅에서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왜 금지야? 제 말 알겠어요? 근데 요놈은 금지라니까. 그래서 요놈의 성격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먼저 시키는 거야. 왜 금지냐고. 원래는 금지돼야 돼? 허용돼야 돼? 허용돼. 개발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정체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든지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개발행위는 하지 말란 이야기야. 그 이유는 이 개발행위는 한마디로 뭐다? 계획에 의한 거다? 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다?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난개발이야. 알겠죠? 자, 개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 개인이 내 땅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공법이잖아요. 우리 시나 군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할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개발이든지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그렇지. 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 개발은 뭐라고? 계획대로 한다고? 계획에 의하지 않는다고?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이야. 다시 말해서 뭐라고? 난개발이야. 난개발은 계획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놈은 허용이라고 금지라고. 금지. 그럼 여러분들 이 계획에 의하지 않는 난개발 다른 말로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응?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됐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 있다겠죠? 뭐 시설 사업도 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 그건 전부 다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건 금지야 허용이야? 이거 허용되는 거잖아. 당연히 계획으로 한 건 당연히 허용되지. 절차 다 밟았으니까. 여기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라고? 아닌 것. 알겠죠? 한마디로 난개발. 이런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요것도 이 간단한 이 글자를 이해 못 해가지고 뻔한 문제를 또 다 틀리고 있어. 알겠죠? 뻔한 문제를.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는다고 허가를 안 받는다고? 허가 안 받아. 이미 다 통과돼 갖고 만든 거라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여기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라고?
아닌 거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좀 더 물어볼 거예요. 다 또 틀릴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워들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이해 문제지. 제 말 이해됩니까? 자, 이 개발행위는 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국토 계획하고 이용 구별한 거 기억나요? 여기는 계획 쪽에 있어서 이용 쪽에 있었어. 이용 쪽에 있는 거잖아. 알겠죠? 계획에 의하지 않는 것. 처음에 잡아준 이유를 알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라 그 이야기고요. 이 부분도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기본 허가 쪽에 관한 문제도요. 자, 이게 이제 나온다면은 이제 이게 좀 지엽적인 게 많아요. 자, 몇 가지 잡아드릴게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 행위를 물어보는 거. 쉽게 말해서 아까 허가를 유하는 거냐, 허가를 유하지 않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단일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지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허가 대상 유무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것은 이건 단일 문제는 아닐 것이고 지문 들어갈 때 들어가요. 누가 허가할 것이고 허가 신청할 때 뭘 제출하고 언제까지 허가 불허가 처분 조건 뭐가 등등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닐 것이고 자, 세 번째는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에서는 허가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주로 규모만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규모는 숫자 좀 외우셔야 돼. 알겠죠? 규모. 이거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허가 제한입니다. 요 놈은, 여러 번 기출됐죠? 허가 제한 사유. 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안 내준다.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허가를 안 내줄 거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에요. 또 5가지 암기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각도에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허가 대상을 공부합니다. 자, 허가 대상은 이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거라겠어. 출발점 놓치면 안 돼. 이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거라고. 아닌 거. 한마디로 난개발. 꼭 하면 앞편 잊어먹고 여기만 생각하다가 다 걸린다니까 문제에서. 제 말 알겠어요? 항상 앞부분을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공부할 때 법은 다 논리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공부할 때 앞에까지 끼워서 공부하라면 자꾸 복잡하니까 뒤에 나온 지엽적인 거 몇 가지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앞에 살짝 건드려버리면 다 틀려. 알겠죠? 근데 또 그거 기술되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꼭 보시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매수청구에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시장하고 외운 사람은 다 틀려. 알겠죠? 아까 토지공 나왔으면 다 틀렸을 거 아니야. 어떻게 외우라겠죠? 매수 의무자도?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다는 그렇게 다 정확히 외우시라고. 그래야만 내 것이 되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 누구더라? 시행자 하고 넘어가. 그게 뭔 공부냐고. 시행자가 항상 매수 의무자야? 아니잖아.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라고. 그 습관을 좀 들이시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내가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일단은 6개 행위가 나와 있죠? 공공, 토, 물.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우리 개발법 정비법에도 나와요. 알겠죠? 근데 국계법에 나온 게 거의 준용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 핵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발하고 정비법에서는 또 죽이 하나 더 붙거든. 근데 국계법에는 죽은 안 나와요. 죽이면 죽목의 벌제식제거든. 근데 개발정비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6개가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박스 쳐져 있어. 192페이지 보면 박스 나오죠? 192페이지 박스 보인가요? 자, 건공 토 물입니다. 자, 일단 건은 뭐죠? 건축물의 뭐? 건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건축물이 뭐고 건축이 뭐고 또 다른 행위는 들어가냐 다 따지기 시작하면 또 도망가니까 일단 건축만 기억하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 됐지 이거. 나중에 이제 추가할 거니까 건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됐나요? 자, 또 공이 뭐예요? 공작물 설치.
그죠? 공략문 설치입니다. 자, 이 토는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는 자, 이 토는 토지 형질 변경이죠. 자, 여기 토는 토석 채취. 흙하고 돌을 채취하는 것. 자, 여기 토는 토지 분할 행위. 토지를 분할하는 것. 분할 행위. 자, 또 여기 물은 물건 쌓아놓는 것. 우리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 물건 적치. 한문 표현이에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알겠죠? 자, 이놈은 그냥이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이 행위들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 워낙 많아. 건축도 행위도 워낙 많을 것이고 그래서 다 허가받는 거냐 허가 유하지 않는 거냐 해가지고 또 다 구별돼. 규모도 있고 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저기서 잠깐 컨닝만 하면 뭐 19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또 박스도 보이고 막 그러죠? 그 허가를 유하지 않는 것들이야 막.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다 외우라 그러면 힘드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은 오늘 암기시킬 거니까 오늘 암기한 것 제가 가르친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됐나요? 자, 그럼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넘어가고 공작물 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형질 변경 행위입니다. 일단 형질 변경이 뭘까요? 자, 토지 형질 변경. 일단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5가지 행위가 나와 있죠? 5가지. 자, 한문 표현으로 따지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1번에 나와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쓰고 있죠? 자, 절토가 뭐라 나와 있어? 땅 깎기. 그죠? 성토는 흙 쌓기. 정지는 땅 고르기. 고르기. 자, 여러분들. 일단 개념은 이걸 왜 보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형질 변경 행위라고 내면 쉽지만 절토 행위 이렇게 나오거든. 절토 행위는 형질 변경이에요. 알겠죠? 성토도 형질 변경이고 정지도 형질 변경이고 포장은 아시죠? 포장은 뭐예요?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매립도 알잖아.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절토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 깎는다는 것은 우리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땅을 깎잖아. 깎아냈죠? 깎아낸 이게 뭐야? 절토. 땅을 팠잖아. 절토. 자, 흙을 채워놓으면 땅 위에다 흙을 채워놔서 그 뭐야? 성토. 알겠죠? 자, 정지는 뭐죠? 땅을 고른다는 것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 땅을 평평하게, 땅이 울퉁불퉁할 수 있잖아요. 평평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정지. 정지. 혹시 뭐 여러분들 테니스장 같은 데 보면 땅 정지 작업하잖아요. 놀로 좀 밀죠? 평평하게. 자, 그런 걸 다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지는 평평하게 만드는 거, 토지를 땅 고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지는 이제 땅 고르기 그렇게 한글로 쓰고, 알겠죠? 절토는 뭐라고? 땅 깎기. 성토는 흙 쌓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받으시면 돼. 이것은 다 뭐라고? 형질 변경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볼 거. 일반점들 토지 형질 변경 행위입니다. 여기는 허가를 유한다고 유하지 않는다고? 허가 받는 거야. 알겠죠? 물론 어떤 것? 도시공계획사업이 아닌 우리 형질 변경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질 변경 행위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죠? 절토 행위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이야. 매립 행위라고도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형질 변경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만 딱 보세요. 형질 변경 행위는 허가를 유하는데 이 형질 변경 행위가 경작 목적이다. 자, 경작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 그렇지.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논이나 밭이나 고랑, 이랑을 파야 돼, 안 파야 돼? 파야죠? 그건 경작 목적 형질 변경이야. 그럼 논밭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우리 고랑, 이랑을 만드는데 그때 다 허가 받으라면 안 되겠죠? 경작 목적일 때는 허가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일단 이것만 보세요. 알겠죠? 자, 형질 변경에는 허가를 받지만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일단 정리했나요? 이건 반드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또 두 가지가 또 빠져나와.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해놓으세요.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하나 딱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토석 채취 보이죠? 자, 토석 채취입니다. 흙하고 돌을 채취하는 거예요. 자, 거기 써진 걸 보면 토석 채취는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제외란 말 보인가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토석 채취가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제외.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절토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절토할 때는 형질 변경 허가 받았겠죠? 그죠? 절토하면 토석 채취가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고 흙을 파야 될 거, 채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별도로 토석 채취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야. 형질 변경 목적으로 제한된 제란 말은 그때는 별도로 토석 채취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행위입니다. 자, 토지 분할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겠죠? 허가를 받아야 돼. 토지를 분할하는 거, 쪼개는 거. 자, 대신 토지 분할 행위 중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 5가지 나오거든. 요 놈은 이번 차제에 암기해야 돼. 저 이번 차제에 말하는 건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본. 알겠죠? 5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교재 내용으로는 195페이지에 195페이지. 오른쪽에 토지 분할 보인가요? 오른쪽에 그 5가지 보이죠? 5개 규정입니다. 요 놈은 많이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 좀 하시라고요. 자, 외울 때 요령. 알겠죠? 그거 다 한자도 안 빼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다 못 외우니까 그렇게. 알겠죠? 특징 단어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이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첫 번째 나온 거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는 사도입니다. 사도. 자, 사도 개설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분할이거든. 이놈은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토지 분할 허가 요하지만 허가 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도. 자, 사도는 여러분 개인도를 말해. 사도 개설허가입니다. 사도 나오면 돼. 알겠죠? 사도 나오면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공용지나 공공용지란 말 보인가요? 자, 공용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자, 공용지나 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하는 겁니다. 자, 거기 2번에 써졌죠? 토지 일부를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말 보인가요? 공용지 그 단어 나오면 된다고. 일단 개념은 그래요. 자, 공용지라는 것은 말로 우리 공적 목적에 직접 쓰는 땅이야. 알겠죠? 공용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라고 제공되는 땅이야. 그걸로 하기 위해서 분할해줬어. 쉽게 말해서 시한테, 서울특별시한테 내 땅 공용지로 써주세요 하고 분할하는 거지. 그럼 그것을 허가받으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그건 땡큐인데 무슨 허가까지 해줘. 됐나요? 항상 허가한다는 말은 원칙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공용지 나오면 돼. 외울 때는 공용지만 딱 기억해 놓으시라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입니다. 요 단어만 나오면 돼. 자,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 양여, 교환 등을 하기 위한 분할입니다. 일단 여러분 행정재산이 뭐고 일반재산이 뭔지는 또 모르겠죠. 간단히 듣고 이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 일단 요 단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우리 국유재산도 있고 여러분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어. 국유재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공유재산은 지자체 거. 국유재산은 우리 국유재산법이 따로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이 다 있어요. 우리 법에 따라서 국유든 공유든 재산이 크게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어. 이 차이는 뭐냐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거야. 이게 쪼개버리면 또 우리 공영재산이 있고 공동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 또 나눠져요. 일단 행정재산은 직접 쓰고 있는 재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서울시청 청사다. 시청 청사 건물이죠. 여기는 공유재산이죠.
서울특별시니까. 과천 종합청사면 국유겠죠. 제 말 무슨 알겠어요? 그 중에 행정재산이 되는 거예요. 직접 지금 행정목적에 쓰고 있어. 조도서 건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행정재산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이 자체에서 매각 등이 될까 안 될까?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매각이든 교환, 양이요 전부 다 안 됩니다. 양에는 누구 주는 거? 알겠죠? 전부 다 안 돼요. 행정목적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청사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용도 폐지시킵니다. 용도 폐지 처분이에요. 행정 처분입니다. 용도 폐지해버리면 청사를 안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일반 재산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행정재산 용도 폐지가 되면 뭐가 된다고?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매각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팔려면 용도 폐지시켜서 일반 재산 만들어서 매각하는 거예요. 됐나요? 뭐 그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어쨌든 행정가 일반 재산 나오면 그 토지 분할은 허가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딱 봐주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부분을 분할한다고 나와 있죠? 지형도면 고시만 하나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잖아. 지형도면 고시가 됐죠? 그 말은 도시계획 사업에서 시설 사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분할한 것은 이미 절차를 거쳐서 한 거잖아.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미션 나오죠? 우리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입니다. 이상. 그거 조심할 것. 자, 분할 면적 미만으로 분할한다. 이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이상으로 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분할 제한 면적 하나 설명드릴게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 건축법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것이 있어. 건축법도 공부할 건데 여기서 해버리면 할 필요도 없어. 우리 건축법에서 대지를 분할하는데 제한시키는 면적. 알겠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쪼갤 때 제한을 시켜놨어. 제한이. 거기까지는 분할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시켜놨거든. 자, 분할 제한 면적은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외우세요. 건축법 어차피 외워야 돼. 지금 외워. 간단해. 60, 150, 150, 260이야. 이게 뭐냐면 자, 주, 상, 공, 녹, 기타 지역이야. 알겠어요? 주상, 공, 녹. 자,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돼. 상업과 공업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어. 나머지 지역은 관리지역이든 뭐든 전부 다 얼마? 60. 알겠죠? 그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 자, 내 땅이 100제곱미터가 있어. 주거지역이야. 이 땅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아니 60 미만 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겠잖아. 그럼 100이잖아. 그럼 분할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쪼개면 정확히 쪼르면 50, 50이잖아. 좀 더하면 70, 30이든 60, 40이든 될 거 아니야. 60 미만 되면 돼, 안 돼? 몇 땅은 분할 돼, 안 돼? 안 돼, 100이면. 무슨 말 알겠어? 60 미만 되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어? 상업이나 공업은 150부터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돼. 녹지는 200. 나머지 지역은 다 60. 그러니까 60, 150, 150, 260. 주상공록 기타 지역. 됐나요? 분할된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어. 크게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허가 유하지 않아. 그럼 미만으로 한 것은 안 되잖아. 그러면 허가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항상 허가는 안 되는 걸 풀어주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를 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만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토지 분할 행위 중에서 허가를 유하지 않는 것은 5가지 외우시라고. 외울 때 단어로 처리하겠죠? 사도 나오면 돼. 또 공용지나 공공용지 나오면 되고 또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 표현 나오면 돼.
그리고 지형도면 곳이 나오면 되고. 그리고 대지 분할, 즉 분할 제한 면적 이상. 허가 요하자는 거예요. 미만을 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미만 원래 안 되니까. 안 되지만 항상 허가 주는 것은 안 되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허가는 전제가 금지가 돼야 돼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 적치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 적치는 거기 써졌나요? 어느 지역에서 녹관자에서 얼마 이상 물건 쌓아놓을 때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을 때입니다. 그럴 때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럴 때 허가를 받아라. 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녹관자, 녹관자가 뭐예요? 녹지, 관리, 자보지역이 얼마 이상 물건 쌓아놓을 때 1개월 이상. 그럼 문제 넣게 딱 정해졌네요, 그것도. 뭘 물어볼까요? 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1개월 이상. 허가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않는다. 녹관자만 나와 있잖아. 알겠죠?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놓은 것은 허가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또 뭐하네, 문제 넣게 정했다니까? 그리고 1개월 이상 쌓아놔야 돼. 1개월 미만 쌓아놓는다. 허가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알겠죠?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를 받아야 돼. 됐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20일 쌓아놓는다 이렇게 있다고 나오거든. 20일이면 1개월 미만이죠? 허가를 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딱 두 가지가 포인트. 물건 적치는 두 가지가 포인트. 뭐? 녹관자 또 1개월 이상.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게 이제 우리 허가 대상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 향질 변경, 그리고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죠. 이럴 때는 공공, 토토토, 물건 적치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알겠죠? 대신 이제 예외적으로 안 받는 것들, 이것도 예외가 많고 다 예외가 있어. 알겠죠? 일단 저 중요한 것들을 먼저 잡아드렸어. 알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라고 이것은. 오늘 한 거는 무조건 해놓으세요. 나중에 추가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지역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 형질 변경이죠? 이때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OX. 형질 변경행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때는 시장군 허가를 받아야 된다. OX. 왜 X다? 형질 허가 받아야 되잖아. O다 X다. 얼른 풀어와, 이거. O의 X예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이거 붙었잖아. 도시공계획사업은 허가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렇지. 꼭 이런 게 붙어. 근데 이걸 모르고 연원만 보고 뭐 건축물 건축행위다. 맞아. 허가 받아. 공공 토토토고 이것만 다 틀려 그래가지고 문제.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 잘 봤죠. 도시공계획사업은 허가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렇지. 여기 개발행위는 도시공계획사업이라고 계획사업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라고 제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계획사업이죠.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무슨 말 알겠죠? 뭐 재개발 나오든 재건축 나오든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앞에 그거 붙어버리면 허가 안 받습니다. 우리 허가를 유하는 것은 도시공계획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예요. 처음에 출발점을 내가 몇 번 강조했죠? 제 말 알겠어요? 뒤에만 외우다가 뭐 요딴 말들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앞에 뭐 붙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제 말 알겠어요? 출발점을 놓치지 말라고. 이런 거 지문 떠가지고 딱 기출된 지문들이야, 그것도. 근데 이거 틀려. 형질병역만 기억하고 있거든. 형질병 허가 받아야지. 경작 목적 없네? 허가 받아. 맞아. 한순간 자기는 틀렸어. 알겠죠? 앞에 뭐가 붙었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계획사업이잖아. 그죠? 도시공계획사업은 허가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 여기서 허가를 요하는 것은 계획에 의하지 않는 난개발행위라니까. 제 말 알겠어요? 그 포인트들 놓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발. 여기 지역적인 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포인트들 놓쳐가지고 뻔한 거 틀리지 마시라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공계획사업은 허가 안 받아? 허가 받을 일이 없지. 도시공계획사업은 이미 관리로 다 결정했는데
알겠죠? 국장, 도지사, 시도가 결정한 것을 시장군수가 허가해줘.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사업은 관리계로 결정했잖아. 관리계 결정을 누가 했어? 원칙이 시도지사나 또 국장이 결정했잖아. 근데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시장군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힘이 세졌어? 알겠어요? 제 말 이해돼요? 도시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아. 계획대로 한 난개발이 아니잖아. 도시계획사업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개발행 허가는 이 개발행위는 어떤 개발행위라고? 계획에 의하지 않는 난개발.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것들. 됐죠? 도시사업이 아닌, 그래도 미리 똑같이 써야 아닌 건축물 건축, 아닌 공작물 설치, 아닌 뭐 토지 형질 변경, 이것이지. 그러니까 앞에 개발사업이든 재개발 붙어버리면 허가 요하지 않는 거예요. 꼭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래놓고 또 문제풀이면 또 틀릴 거야. 제발 그 강조했던 것도 놓치지 말고. 왜냐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틀려버린 거지. 알겠죠? 뒤에만 외우니까 그래, 뒤만.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자, 이제 절차는 건너뛰고 기존 규모를 하나 볼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 교재 196페이지에 나와. 자, 우리 개발, 요 숫자 외워놓으세요. 어차피 대지 분할 제한 요것도 어차피 건축구에서 외워야 되니까 지금 외워놔. 외울 것도 없어. 어떻게 외우라고? 60, 150, 150, 260이야. 주상공록 기타 지역. 됐나요? 오케이. 끝났어. 자,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허가 규모가 나오거든. 자, 여러분, 개발행 허가를 할 때 규모거든, 규모. 이 규모는 넓게 줄까, 좁게 줄까? 허가 준것은 건축해라. 형질병 해라. 그런 얘기잖아. 근데 이것은 규모를 넓게 줄까, 좁게 줄까? 넓게? 넓게 줘, 좁게 줘? 그렇지. 왜 좁다? 안 되는 걸 풀어주는 거잖아. 항상 놓치지 말라고. 안 되는 걸 풀어주니까 넓게 줄 이유가 없죠? 그냥 전부 다 미만이야, 미만. 그 숫자 보인가요? 그래서 허가 규모는 자, 주상록 지역입니다. 주상록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나오죠? 여기는 얼마 미만이다 돼? 1만 정도 미만일 때만 허가가 나와. 알겠죠? 자, 주상록 보인가요? 주상록 지역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만 허가돼? 만 미만. 그러면 1만 이상이 되면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여기 규모는 크게 준다고 좁게 준다고. 왜 좁게 준다고? 안 되는 걸 풀어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다 미만이에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주거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야. 그러면 형질병의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만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니까. 그 규모가. 제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녹지 지역 중에서 우리 보존 녹지 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야. 우리 보존 녹지나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우리 보존이 목적이죠. 그럼 거기는 개발행 허가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그럼 그 밑에 5천 미만은 뭐예요? 안 해줘, 해줘. 해준데 적게 해주지. 됐나요? 꼭 물어보면 안 해준다 그래. 자, 어디 우리 보존 녹지라든가 또 자보적이잖아. 여기도 개발행 허가는 해줄 수 있어요. 해주지만 면적이 얼마 미만? 5천 정도 미만. 아주 조그맣게만 해줄 수 있다. 알죠? 5천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서 끝났어.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얼마 미만이야? 3만 미만. 그래서 개발행 허가는 제일 넓게 줘봐야 29,999야. 미만은 3만이 안 들어가니까. 됐나요? 나머지 지역은 어디예요? 어디? 주상, 공업 쪽 빠졌네? 공업. 녹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리, 농림. 세 군데지. 됐죠? 여기는 얼마 미만? 3만 미만. 숫자니까 그렇게 봐놓으세요. 그래서 주상, 녹은 1만 미만. 됐나요? 그리고 우리 보존 녹지나 접어 지역은 5천 미만. 나머지 지역은 다 뭐라고? 3만 미만. 그래서 3만 이상일 때는 개발행 허가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아무리 커봐야 3만 미만이니까. 숫자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제한이 나오는데요. 허가 제한 사유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20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정말 오늘 허가 제한까지 해서 진도 일단 맞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를 해주라, 허가해주지 말아라. 해주지 말아라. 자, 개발행위를 허가를 제한시킨다. 그럼 허가 제한은 허가권자는 보통 시장 군수거든. 그러면 윗사람이 제한시킬 수도 있겠죠. 시도지나 국장이 제한시킬 수도 있고 또 시장 군수 본인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전부 다 허가 제한권자 되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는 제한 사유가 5가지가 나오는데, 자, 5가지 사유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안 외워도 그 단어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가를 제한해준다. 허가를 안 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1번 안 받아갈까요, 여러분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초수류, 우량농지 이런 말 나오거든. 한마디로 이 지역은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나무들이 아주 좋아. 알겠죠? 조수류가 뭐야? 새나 짐승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다람쥐 뛰어놀고 그런 지역이야. 또 우량농지가 있어. 그럼 거기는 개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지역은 허가를 내주지 말란 이야기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단어로 수목이나 막 조수류 나오면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지역도 마찬가지. 여기도 미관이나 환경, 또 문화재, 자,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한마디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훼손 등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역도 허가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3, 4, 5는 자, 이렇게 올 거예요. 용, 지, 기. 이렇게 오세요. 용, 지, 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라고. 자, 우리 앞에서 여러분 용광기에서 아까 한번 물어봤잖아. 용광기는 아까 뭐라 했죠? 용광기 있었잖아.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 그건 용광기예요. 여기 용지기는 좀 이따 볼 겁니다만 일단 허가 제한 사유고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 알겠죠?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용이 뭔가 볼까요? 용이 뭐예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죠. 변경이 해가지고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뭔 말이 길죠? 한마디로 우리 볼 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 생각하시면 되고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야. 자, 보세요.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야. 공업지역인데 개발이 허가를 해주면 허가해주는 면적이 얼마죠? 3만 제곱미터 미만이잖아. 아까 공업지역은 3만 미만까지 허가해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공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이 예상돼. 자, 이렇게 변경이 용도적 변경이죠? 예상되는 지역이야. 됐나요? 그러면 보전녹지가 돼버리면 허가해준 규모가 얼마예요? 5천 미만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만 미만이니까 얘도 2만 5천 해줬다 봅시다. 2만 5천 허가해줘 버리면 용도 쪽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난리 났죠? 5천 미만밖에 안 되는데 2만 5천 해준 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지역은 허가를 해주라, 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 등으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 알겠죠? 용 기억하시라고요. 자, 지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여기도 허가해주면 안 되겠죠.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진행돼. 근데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허가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고. 자, 기는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왜 허가해주면 안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구역이야. 근데 건축물 건축하는 걸 허가해주면 돼, 안 돼? 기반시설 들어야 되는데 건축물주가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 데는 허가를 해주지 말란 이야기예요. 됐나요? 허가를 제한되는 사유가 5가지인데 어떻게 하라고? 첫째는 뭐냐? 녹지나 계획관리인데 뭐 수목이 나오거나 조수로 나오면 돼. 두 번째는 환경, 미관, 문화재 등의 훼손이나 훼손들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은 용도지역 등의 변경 그다음 생각하시면 되고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자, 여기만 기본적으로 허가 제한 사유가 5가지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자,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자, 우리 시장군수가 제한하든 시도지사가 제한하든 허가 제한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계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자, 일단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내가 허가받고자 하는 우리 국민,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 문제죠. 그러잖아. 내가 짓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죠? 침해 문제죠? 그럼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심의 거쳐야지. 항상 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 문제 나올 때는 다 절차가 복잡해. 제한할 때는 도계의 심의 거쳐야 돼요. 또 제한 기간은 몇 년 이내 기간? 3년 이내 기간입니다. 알죠? 제한할 때는 몇 년 이내에 또 제한하라고? 3년 이내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있나요? 대신. 자, 여기 3가지입니다. 용지기. 자, 이 용지기는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기에 오라는 이야기야. 연장이 가능한 것은 용지기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연장에서는 중요한 거 2가지. 자,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여기는 도계비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여기는 안 거칩니다. 기간만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꼭 심의를 거쳐서 요따구로 틀리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차례만, 1회만, 딱 한 번만, 기간은 2년 이내 기간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잘 나오니까. 연장. 기간만 늘리는 거야, 기간만. 그래서 우리가 제한할 때는 도계의 심의 거쳐. 그리고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대신 연장은 3가지 사유만 연장돼. 뭔만 연장한다고? 용, 지, 기. 자,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기간만 늘리는 거니까 여기서. 알죠? 그리고 연장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문에서 이렇게 떠. 자, 보시면 위에 이제 지문 길게 쓰겠죠? 지문 기니까. 자, 여기는 최장 5년 이내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 가능하다. OX. 자, OX, X. 여기는 5년 이내야, 3년 이내야. 연장이 안 되니까 3년이잖아. 2개는. 이건 연장이 안 되잖아. 연장되는 건 3개만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허가 제한을 하고자 할 때, 여기 최장 몇 년 이내까지 제한할 수 있어. 여기는 5년 이내가 맞았죠? 용지기는 최장 5년 이내까지. 2년 연장 5년이잖아. 3년에다가 2년. 제 말 알겠어요? 위에 2개는 연장이 안 되니까 최장 몇 년? 3년. 그리고 제한할 때는 도계의 심의 거치지만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이것도 매번 나오는 단골 지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5가지. 5가지인데 1번하고 2번은 지문이 길잖아요. 근데 1번, 2번 안 외워도 상식적으로 이런 지역에다가 허가해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오고, 그리고 용, 지, 기. 용이 뭐라고? 그냥 용도적 등의 변경 생각 없는데 줄여가지고. 알겠죠? 용도적 변경돼가지고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뭐 용도적 등의 변경, 용.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그럼 여기서 전부 허가 제한할 수 있어요. 대신 용지기는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연장 기간은 2년 이내.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최장해봐야 5년 이내야. 됐나요? 대신 위에 2개는 연장이 안 되겠죠? 연장 안 되면 최장 몇 년 이내? 3년 이내. 지금 엄청 강조해서 제가 지금 3번씩이나 저 같으면 정리 다 해놓겠네. 정리 딱 해가지고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그만큼 잘 나오는 거니까 딱 정리를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말씀드렸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성장관리방이라는 게 나오죠. 요 놈은 이번에 대폭 개정됐거든. 그래서 일단 기본서 버릴 것이고, 물론 시험 문제는 잘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단 성장관리방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장관리 계획이 되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그러거든. 그 부분은 요약집에 반영해 놨으니까 나올 때 3월 달에 보충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앞으로 성장관리 방해란 말은 안 써. 성장관리 계획이 됐어. 어제는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국회법은 끝낼 겁니다. 개발 및 기반설은 3월 달에 보충 들어갈 거예요. 그 제1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은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회법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국회법 4주 한다겠죠? 4주 동안 국회법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나름 꼼꼼하게 보려고 봤지만 조금 덜 꼼꼼해서 그것은 왜 그런지는 알겠죠? 딱 벽이 부딪히니까 꼼꼼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일요일때 정리한 거라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힘들 거예요. 다음 주 하루 동안 도시계획 다 봐야 되거든. 도계법도 볼 수 있는데 도정법도 양도 많은데 하루 다 봐야 돼.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스킬이니까 따라만 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씩 다음 주는 도계법, 그 다음 주는 도정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래서 이번 강좌는 끝날 거예요. 건축법은 하루에 보기 좀 빡빡이네요. 근데 어차피 외우는 거라. 외우는 건 제가 외워야 돼, 여러분도 외워야 돼. 전 외울 필요 없어. 그래서 외우는 요령은 제가 가르쳐 주겠지만 외우는 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도 개정됐고 그래서 아마 11, 12월 때 했던 강좌 중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개정돼가지고 그건 반영해 드릴 거예요. 주택법도 또 일부 개정됐어. 근데 법 바뀌는 거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 그건 제가 하란 것만 해.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국회법은 마치고요. 다음 주 개발법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한 거 꼭 암기하세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